아직도 자식 덕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희 집은 제가 21살 때 파산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해서 10년 동안 바닥부터 일고 이제 밥은 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추석 때 저희 어머님이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집 철순애는 엄마한테 얼마씩 준다고 하던데 차 사줬다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70대의 한 어머님이 오셨어요. 질문이 한남 3구역과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아이에게 언제 상속해야 특별한 세무 문제가 없겠느냐 였어요. 상속 관련 내용과 더불어 현대아파트는 비거사인데 팔고 서초로 가는 게 맞을 건지, 한남동 3구역이 새로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현대아파트를 증여하고 한남동을 기다릴까 하는 세법과 부동산 관련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죠. 흑수저 부모는 자녀에게 작은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고, 금수저 부모는 줄 생각만 하는 현실이 참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수저였더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꼭 금수저가 되도록 하자고요. 화이팅! 부모와 자식은 항상 운이 반대로 갑니다. 옛말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서로 운이 교차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아빠의 운이 끝나자 아들 운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딸이 결혼한 시기로 아빠의 은퇴 시기를 유추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운이 너무 좋은 집들을 보면 딸이 시집을 못 가거나 빨리 결혼했다가 돌아와서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같이 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죠. 가족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아빠의 은퇴 시기, 부모의 사망 시기가 아이의 상승운의 시작이자 결혼 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이 공평하다가 아니라 결국은 가족끼리 서로 돕고 가야 하도록 조화롭다가 맞는 답입니다. 저도 아이 태길 맞추려고 노력하긴 하는데요, 해보면 결국 부모 베이스로 나와요. 부모 운의 최대치에 맞게 이후 아이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그런 아이가 이후에 좋아지면서 그동안 좋았던 사람들이 운이 떨어질 때 자기가 좋아지면서 커버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이란 참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받아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내 아이의 요즘이라면 잘 되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부모인 나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클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제가 부모님들께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돈의 자전거래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하게 아이를 밀어줄 때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사회로 나가서 그때 당시 좋은 운에 인생의 시작을 걸어야 되는데 해외를 보내주거나 혹은 기회를 주거나 하면서 좋은 운의 기록을 부모가 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마치 그런 거 있죠. 거실 청소는 1,000원, 쓰레기 버리기 500원 미션을 주고 용돈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너가 좋은 운에 회사를 잘 취업하면 오피스텔 보증금 내줄게, 이렇게 딜에 딜을 거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자립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운에 세상과 싸우기를 내버려 두고 도와주기도 원하신다면 잘 싸우고 성공했을 때 상품으로 이후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운에 한번 도와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운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20대부터는 아이의 좋은 운에 세상 위에 싸우라고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서 아이를 세상에 기여하고 자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류해 주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자전거를 계속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에게 K장녀, 즉 한국의 딸 마지처럼 사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있죠. 저는 부모를 모실 운인가요? 라고요.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드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딸들이 메꾸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부모에게 끌려다니세요? 하면 저 아니면 누가 해요? 라고 하니 뭐 할 말이 없죠. 운에 있는 게 아니죠. 모시고 사느냐 용돈 드리냐에서 모시고도 사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 운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부모 덕이 없다죠. 그게 부모 덕에 있는 형제 자매는 유산 받고 안 모시고요, 부모 덕이 없는 분들이 유산 적게 받고 모시고 살면서 다른 사람 만날 시간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여자분들, 내 인생은 이런 거다에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휘말려서 사는 겁니다. 모시고 싶으시잖아요. 좋긴 한데 테크닉이 있습니다. 앞집에 따로 사세요. 한 집에 같이 사시면 운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깁니다. 시집도 못 가고 남자도 아예 못 만나요. 따로 사시는 것은 꼭 지키면서 그러면서 같이 사시는 게 가장 서로가 행복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과 의절하는 것이 과연 정말 답일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정폭력. 부모와 의견의 불일치와 말이 안 통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운이 올라가고요, 한쪽은 운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따님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결혼도 안 하고 부모를 지킨다면서 자기 인생을 좀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랑 엄청 싸우고 와서 맨날 이렇게 엉엉 우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부모랑 의절한 여자들의 사업 성공을 확인한 거죠. 불러보니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일찍 망하고 거의 의절하고 독립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부모이긴 하지만 그냥 각각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운이 안 맞거나 틀어지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공 스토리에 나오는 부모는 운이 떨어지고 아이는 올라가고 집을 갖추라고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로 부모님과 의절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헤어지고 돈 왕창 벌어서 다시 만나서 효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효도는 입금순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때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잠깐의 용단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슬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 IMF, 리먼, 코로나 등 30년 동안 온 3번의 가장 최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부모다. 2. 노년의 수익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 없다. 3.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공부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부모님이 이 중에 2개 이상 포함되시나요? 그러면 부모님과 아무리 친하더라도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독립해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재산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부모님이 30-40년 동안 투자에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면 얼른 독립하시길 권장합니다. 제 손님들을 보면요, 일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데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밖으로 나아가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세상의 부모를 찾아 그분들로부터 삶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몰랐던 것들이 정말 많네 생각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시길요. 아시겠죠? 제가 사주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 덕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길래 딱 정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다 없다가 부모 덕이 아닙니다. 부모 덕이 있으면 부모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가가 부모 덕입니다. 반대로 부모 덕이 없으면 부모님 투자 대비 돈 쓰고 뭐 한 게 없는 자식이 됩니다. 상담할 때 제가 소년운이 꽝이네요, 그러면 부모님 덕에 잘 살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돈을 쓰셨는데 그만큼 흡수를 못한 상황이 되어서 부모 덕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이러할 때 부모가 아닌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은 성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20살까지 해보고 효율이 안 났다면 다음 해야 할 일은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배우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덕이 있으신 삶일까요? 부모 없이 사회에서 키워준 삶일까요? 안타깝게도 20살까지 별로였다면 대학원 갔어도 별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도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나보다도 더 잘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도록 세상에 던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 단계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면 빨리 사회로 넘어가서 배우거나 노력하시는 편이 더 잘 되시는 길이 되실 겁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사주를 보면 가족 중에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같은 사주의 사람을 26년 상담 동안 무려 6명이나 봤습니다. 남자 여자 통틀어서요. 그런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왜일까요? 엄마와 동생이 금사주라서 목사주인 제가 계속 당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주의 사람보다 조금 작은 키는 다 동생한테 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오래 봐왔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면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가족도 궁합 문제에 귀결됩니다. 그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다가 수익이 늘어나면 꼭 지인, 부모, 형제자매 끌어들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이나 지인도 함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서 결별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시기, 질투, 과도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저는 나의 옆에 사람들이 좋은 마음일지라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의 본성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성장하는 동안 자신에게만 몰입하십시오. 남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시고요. 상황에 대한 일을 함께 한 후에 목표를 달성하세요. 그런 후에 제대로 갚아주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아닌 존경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십시오. 이후에 베푸는 순간 인망이 쌓이실 겁니다. 남 도와주다가 다시 가난으로 끌려 내려가고 싶으세요? 나부터 잘 되고 남을 도와주셔도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고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 분들 있으시죠? 정상입니다. 많은 상담 내용 중에 꼭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할게요. 가족이라고 꼭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보기 싫다면 안 봐도 돼요. 궁합이 안 맞는 가족과 떨어져 살면요, 내가 이렇게 안 얻어맞기 때문에 내운은 좋아집니다. 가족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억지로 참고 견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더 중요해요.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안 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같은 사주도 흉운 가족과 있으면 이렇게 엄청 나빠집니다. 각각의 개체이기 때문에 예의 없이 나빠지거든요. 인생은 내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궁합은 댓글에 무료 전자책 신청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 맞는다면 과감히 독립하십시오. 삶이 왜 갑자기 풀리는지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해외에서 와서 잘 됐다, 군대 가서 인생이 풀렸다,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운이 안 맞는 가족끼리 과감히 독립하십시오. 상담을 하다 보면 능력도 좋고 운도 상승기인 30, 40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늘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본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거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K 장녀의 종투이죠. 제 남자친구들도 부모님 손절한 친구들도 꽤 됩니다만 유독 여자분들은 안 그러신 게 사회적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많이들 버티시더라고요. 합리화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희생을 많이 했다, 동생은 가정이 있어서 결혼 안 한 내가 책임지고 돌봐드려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마음의 병이
옵니다. 운이 좋을 때는 버티다가 운이 나쁘면 현타가 팍 오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제가 평소에 본인 스스로부터 잘 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신의 마음도 돌보지 못하고 있다가 병이 오면 되겠습니까? 책임도 계속 지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요. 고마움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내가 행복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 고민하시죠. 어차피 당신이 없어도 있어도 그 가족은 안 바뀝니다.